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소개합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21천하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직무대행이 어제 직무대행 자리를 그만뒀죠. 맞습니다. 두 자리 같이 맡고 있었는데 직무대행직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1천하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는 이 직무대행 맡았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징계가 확정이 됐던 게 지난 7월 8일이었고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 맡아라 이렇게 추인을 해준 게 11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가 31일이었으니까 20일 정도 이 직무대행직 자리를 맡았던 겁니다. 네. 이 페이스북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 밝혀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줄로 요약을 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무대행직 내려놓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이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숨은 포인트 한 가지 보자면은 이 직무대행은 그만두지만 원내대표직은 하겠다 이런 의미도 같이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에 전환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종결시킨다 이런 의미로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 본인 지난번에는 양머리 올려놓고 개고기 판다, 소위 양두구육으로 비판을 했었잖아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들을요. 예. 근데 어제는 개머리 올려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 반지의 제왕의 나주굴과 골룸의 저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이 두 캐릭터는 절대 반지만 추구하는, 즉 권력만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이라는 거는 뭐 윤핵관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사퇴한 최고위원들도 직접적으로 가리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따르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었던 것 같은데 좀 주말 사이 입장이 바뀌었죠. 예, 뭐 초선 의원들이 한 30여 명이 공동으로 성명을 낸 것도 있고, 대통령이 이제 그 진수식 가가지고 격려를 했다. 이게 근데 언론 플레이 아니냐.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뭐 네. 대통령이 격노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저는 영화 얼마 전에 이제 봄에 개봉했던 영화로 좀 빗대보자면은 무슨 영화요? 대혼돈의 멀티 국힘, 예. 파티 스트레인지 이상한 정당이다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2의 파티 스트레인지를 예. 얘기하는데 이상한 정당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게 다 이상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최고위원이 8명이 있어요. 네. 8명 중에서 3명이 사퇴했거든요. 배현진, 조수진, 그다음에 윤영석까지 윤영석까지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거 전원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과반만 사퇴를 해도 이게 전체가 이제 이게 무너지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게다가 성일종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직인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연직입니다. 네. 근데 당대표 직무대행만 내려놓고 원내대표는 지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사퇴를 해야지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내대표는 또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내에서도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해야 이제 비대위로 넘어간다 이런 당원 당규가 있는 건데 네. 그 최고위원이 그 절반이 과반이 사퇴해야 되는 거냐 전원이 사퇴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어떤 논쟁들이 당내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국위원회에 어떤 유권 해석을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언론 인터뷰를 보면 서병수 의원이 지금 5선의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유권 해석을 하는 것 자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에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당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이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비대위가 만약에 출범한다고 해도 그럼 비대위의 성격을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맡을 것이냐, 그러면 조기 전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기 전대를 열면은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투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진짜 대혼돈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 내에서 지금 의견이 다 엇갈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첫 번째로 왜 그럼 갑자기 이번 주에 이렇게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고 혼란스러워졌느냐 이거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예. 촉발시켰던 게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공개 사태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그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거기 텔레그램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보냈던 게 맞던 거. 맞습니다. 내부 총질이라고 이준석 대표를 표현했던 게 이 싸움을 촉발시킨 근본이 되는 건데 이게 왜냐면은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은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을 그 시점에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에 반발한다 그러면 실명을 걸고 싸운다. 즉 전면전을 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전면전을 안 했어요. 예. 이제 지방으로 돌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싸움이 6개월 뒤로 밀렸던 거죠. 즉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돌아오는 시점에 다시 싸우게 될 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싸움이 전면화된 거예요. 어쩔 수 없네. 이거 공개됐으니까 이준석 대표도 양두구육 얘기하니까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빨리 싸움이 좀 당겨졌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 물러나는 과정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초선 의원들의 32명의 연판장을 소위 모아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제출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근데 박수영 의원의 이제 성향을 좀 살펴보자면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전에 의원총회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반 이준석의 어떤 대표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 쓸 때 윤핵관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기존의 윤핵관은 자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명을 동시에 타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이 타격을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내에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정을 할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직무대행직 물러나라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사실상 물러나라는 그런 의견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누가 제일 좋은 거냐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과거에 원했던 그런 그림에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조기 전당대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그런 그림에 가장 가깝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면 이걸 뭐 혁신형 비대위냐, 뭐 관리형 비대위냐 그 사이에 어떤 어떤 논쟁들이 있고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한 당내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을 굳이 하자면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냐, 뭐 이렇게 지금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좀 길게 가면은 만약에 이제 뭐 김종인 형 예를 들면은 그런 건데 아니면은 막 9월달에 전당대회 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달에 전당대회를 열면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완전히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그럼 당원 당규를 놓고 엄청난 해석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 저번에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를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이 침해됐으니까.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직을 외부에서 당대표를 수행을 할 수 있게 임시직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가까이 외부에서 변호사가 와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지금. 그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투명하고 일단 전국위원회가 열릴지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가 지금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어제 밤까지 불투명했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으로 남아 있는 게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이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말말말 코너에서 소개가 됐던 것 같고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우리 1부에 김용태 최고위원 인터뷰 통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뉴스 어디로 갈까요? 석 달 만에 지지율 20%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9일 발표했던 조사 내용인데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했던 여론조사였어요. 예. 그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80일 만이었거든요. 이제 석 달도 안 돼서 30%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2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한국갤럽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김준일 대표 예. 어디에 좀 주목해 보셨을까요? 일단은 20%대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이게 이제 그 전에 주초나 주중에 있었던 거는 소위 말하는 권성동 윤석열 그 내부 총질 문자가 반영이 안 된 거였고요. 이 이제 갤럽에는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 국민의힘 내부 권력 다툼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은 20대하고 60대가 많이 빠졌어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 갤럽
종합 여론조사 보면은 긍정 20, 부정 61이에요. 그래서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이 빠졌다고 보고 60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보다 9%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대, 70대가 그나마 이 정권을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근데 지금 60대마저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댈 곳이 없다. 현 그러니까 정부가.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효과, 어떤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60대, 70대는 어떤 점에서 지금 이게 많이 이게 지지율이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염증을 느끼는 거 그리고 좀 이게 눈에 띄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직분소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국 신설하고 이 문자 파동도 새로 이유로 올라왔어요. 뭐 가장 1위는 무조건 인사고요. 계속 인사가 1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됐고 특히 충청권에서 많이 빠졌어요. 충청권이 긍정이 9%포인트로 두 번째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도 성향, 뭐 보수 성향 할 거 없이 좀 전방위적으로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뭘로 그러면 반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뭐 이를테면 여가부 폐지 이거를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것도 안 먹히고 지금 갑자기 교육부가 지금 연령을 1년 뭐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굉장히 이게 왜 나왔지 뜬금없이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논란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지지율 빠지는 게 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낀 게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쭉 빠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면은 지지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 관계자가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30%대가 무너지면 여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20%대가 무너지면 공무원들이 말 안 듣기 시작하고 10%대가 무너지면 측근들이 떠나기 시작한다. 이제 이게 그냥 여러 버전으로 있는 얘기인데 이제 이 말대로라면 여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소위 윤공정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윤공정 포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보수 단체 모임이었는데 공정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립 총회를 했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고 또 대통령실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가니까 이 친윤 모임이 뚜렷한데 보좌관 2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모임에 우리 의원이 가도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그 상징이 찍히는 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게 본인한테 그 공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까지 아마 고민을 맞습니다. 하고 있겠죠. 네. 짧게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7살부터 학교 간다.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방금 말씀하셨던 입학 연령 낮추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네, 우리 새는 나이로 8살부터 초등학교 가잖아요. 이걸 한 살 앞당기겠다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나이로 보면은 원래 6세에 가는 건데 만 5세에 초등학교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2025년부터 합니다. 근데 다만 한 번에 가게 되면은 만 5세랑 6세가 한 번에 입학을 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 5세를 1월에서 3월생, 4월에서 6월생 이렇게 4분기로 나눠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2028년에는 2022년생 만 5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네, 이 뉴스는 우리 2부에 우리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그 사회부총리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고 그 전에 김준일 대표 짧게 좀 주목하신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모든 교육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예를 들면 교총, 전교조, 뭐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전국 사립 유치원 연합회 등등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보수고 진보고 할 수도 있는데 여론 수렴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던져놓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정책이 다 이런 식의 경찰국 신설 등등 해서 일단 무조건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론 수렴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론에 반발하는 지점들이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은 이따 우리 2부 인터뷰에서 같이 좀 소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